네, 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 훈련생 여러분, 오근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보건안전교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자료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는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중국 우한에서 처음에 19년도 12월에 생긴 바이러스로 올해 지금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여러분들 못 만나고 있는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이죠. 네, 코로나는 어떻게 걸리느냐 봤을 때 사람의 침, 콧물,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몸으로 들어가면 병이 옮는다고 해요. 그리고 침, 콧물 또는 이불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겠죠. 네,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보고 핸드폰에서 기사도 많이 볼 텐데 그럴 때마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에 관련된 말을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말 감염. 네, 코로나는 비말 감염됩니다. 이 말은 위에서 말했듯이 입, 코에서 나오는 침이나 콧물이 사람한테 튀기면서 병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이런 건 아니라 지금 입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코하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콧물과 기침을 통해서 병을 옮기는 감염을 비말 감염이라고 해요. 두 번째, 잠복기는 길게는 14일까지라고 해요. 여기서 병에 걸린 후부터 열이나 기침이 나는 아프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14일 정도 잠복기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아프기 전에는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반드시 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확진자는 몇 명입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죠. 확진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린 사람을 말해요. 코로나를 걸린 사람. 그래서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나라에서 정한 병원의 의사가 알려줍니다. 검사를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확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의사 환자예요. 의사 환자는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직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하고 의심되는 환자라고 말하면 쉽겠죠? 그래서 확진자와 만난 사람 중에서 열이나 기침 등을 하면서 아픈 사람을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에 다녀온 사람,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곳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열이나 기침으로 아프거나 의사가 코로나19로 감염이 의심된다고 한 사람. 이게 유증상자라고 해요. 요즘에는 무증상자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프지 않아도 걸려요, 요즘에는. 그래서 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해요. 그래서 접촉자는 몇 번 환자의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라는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걸린 사람이랑 만난 사람, 이게 접촉자예요. 확진자와 만났거나 확진자가 갔던 곳을 비슷한 시간에 방문했던 사람을 접촉자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기저질환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결핵이나 천식, 이렇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걸 지병. 그래서 기저질환, 호흡기 관련해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기저질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아프면 높아요. 양성, 음성 이건 아시죠? 양성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고요. 음성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양성은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해서 이제 자가 격리 조치가 되겠죠, 병원으로. 또 완치된 자. 완치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다 낫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 후에 다 나은 것을 완치라고 합니다.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를 걸린 곳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따로 진료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따로 마련된 곳으로 보건소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좀 더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진료소가 있고 선별진료소와 따로 이제 국민안심병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한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코, 목, 폐 이런 호흡기 질환들에 잘 걸릴 수 있잖아요. 이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치료할 수 따로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는 아니지만 감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안심병원으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의심돼요. 이러면은 보건소나 이런 선별진료소를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중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깁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증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열이나 기침 등을 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보다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악화가 되지 않고 그 확진자이지만 감기처럼 오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지낼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곳을 생활치료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여러분, 여러분들께 격리라는 게 이제 따로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확진자를 만났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또 집 또는 방에서 혼자 지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혼자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설격리자도 있고 병원격리자도 있어요. 시설격리자는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마련된 곳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센터처럼. 그리고 병원 격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동선은 뭔지 아시나요? 확진자가 간 장소, 이용한 교통수단 등 그 사람이 다닌 모든 곳을 말해요. 그래서 동선은 여기 성동구나 이런 구청에서 알려줘요. 조사를 해서 그 확진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확진자가 다녀간 자리들을 이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선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죠. 방역은 소독약 등을 뿌려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고 깨끗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확진자가 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많이 뜨죠. 근데 역학조사라는 것은 코로나19에 걸린 이유를 찾는 조사예요.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갔는지 등을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녀도 안전할 수 있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아플까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무증상자도 있지만 아프면 어떻게 아픈지 한번 볼게요. 보통 열이나 기침이 나고 심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플 수 있어요. 37.5도가 넘을 경우. 열을 쟀을 때 37.5도가 넘는 경우나 몸살처럼 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나와요. 그리고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난다. 이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불편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이렇게 걸렸던 확진자들 중에서 나온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아픈 곳이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 우리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많이 배웠죠, 여러분. 먼저 1339나 지역보건소에 전화를 해야 해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대신 설명할 수 있게 뭐 아픈 곳을 부분께 얘기 드려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가능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화로 알려야 될 사항, 이름, 나이, 사는 곳,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확진자를 만났거나 확진자가 다녀온 곳에 방문했는지, 확진자 여러 명이 나온 곳과 관련이 있는지, 지원이 필요한지. 지원이 필요한지는 저희 앰뷸런스 구급차 있죠, 여러분. 구급차로 데리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고 후에는 안내를 반드시 따라야 돼요.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안내를 따라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임시나 임산부들, 그리고 다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만성질환, 질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가 지금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조심해야 돼요. 많이 배웠죠, 여러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손을 계속 30초 넘게 씻어줘야 돼요. 수시로.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너무 이 30초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이 안방 알려준 적 있죠. 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던지 이렇게 해서 즐겁게 손 씻는 습관을 꼭 길러야 돼요. 그리고 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려서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대고 이렇게 해서 기침이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 팔 간격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뻗었을 때 이 정도 가까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만 외출을 해야 되고 지금은 놀러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3, 4일에서 집에서는 아프면 꼭 머물러 있어야 되고 반드시 가족들한테나 선생님한테 알려야 돼요. 알겠죠? 많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 우리 서울은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마트나 쇼핑몰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고 너무 북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외에는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학교 등에서 생활할 때도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이 기간에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다시 복지관에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잘 학습을 해놓고 나와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사무실 등에서는 하루에 2번씩 문을 열고 공기를 통하게 합니다. 더 자주 하면 좋겠죠. 요즘 날씨도 좋아서 바깥 공기를 안쪽으로 이제 순환을 계속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환기도 한 번씩 시켜주시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소독제나 소독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꼭 닦아주시면 이게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전화기나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독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손 씻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죠.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해서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외출하고 나서 무조건 반드시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깨끗이 씻고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얼굴 주변에만 손을 만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 깨끗하게 씻고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먼저 마주대고 씻고
손을 맞으면 이렇게도 씻고, 그 다음에 손 씻고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을 껴서 문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을 반대편으로 문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이렇게 반드시 있고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사용하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쓸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빈틈없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야 돼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한 번 사용한 거는 더 사용하면 안 되고 안쪽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더러워진 마스크는 반드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바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젤도 수시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날아갈 때까지 분질하게 비벼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동이 만약에 어려우면 1339에 연락해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올 때나 갈 때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요청을 하면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제 태우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요.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대중교통이랑 전철이나 버스를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너무 먼 거리다, 근데 자동차 자가용이 없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택시 번호를 좀 기억해 놨다가 마스크를 꼭 반드시 적절하게 착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가서는 이제 혼자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방법을 기억했다가 도움을 받으면 될 거고, 도움 필요하면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이용하시면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접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 그리고 차례를 기다려야겠죠. 이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 문진표라는 게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사실대로 다 답을 적어야 돼요. 숨기는 없이. 그래야 도움이 더 받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겠죠. 어디가 아픈 곳이 있는지 질문에 적절히 대답을 해야 해요.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코나 이불 속에 이제 도구, 면봉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도 이제 이렇게 뱉어보는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집에서 무조건 지내야 되고 결과가 나와도 몸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죠? 지켜야 할 것은 검사 후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야 하고요. 집으로 바로 가야 하고 집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이나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걸어가거나.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 잘 지켜야 되고요. 여기 보이죠? 자가격리.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마스크를 집에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써야 해요. 그래서 격리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잘 따라야 되고요. 그 기침이나 콧물이 나는 등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다고 하면 보건소 또는 1339에 연락을 해서 저 몸이 안 좋습니다.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은 지켜야 되고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동안. 그리고 양성이면 반드시 치료를 바로 받게 될 거예요. 네. 격리를 해야 한다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말했었죠? 이동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는 일상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격리에 지낼 때 알아둘 것은 코로나가 퍼진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야 돼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의사나 아니면 보건소나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 만났던 사람, 갔던 곳, 이용했던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일기 쓰듯이 노트에 하루 일과를 적어보는 거예요. 외출을 만약에 하지 않고 가족들 누가 만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늘 하루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될 경우를 위해서 미리 대비라는 대비 카드가 있어요. 뒤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작성해 놓고 만약에 코로나가 내가 걸린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적어놓은 거를 한번 보고 이제 도움을 적어놓은 거로 이제 요청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앱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깔아놓고 여러분들 위치 추적이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기록하는 앱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지만 거짓말 해도 다 보여요. 이동하는 것들이.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외출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돼요. 만약에 외출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돼요. 방문은 닫은 채로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맑게 해야 되고요.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수건이나 빨래, 설거지 이것도 다 따로 해야 돼요. 같이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사용을 집에서도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람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부모님들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따로 사용해야 되고 마스크 비닐 장갑 꼭 쓰고 그 자가격리자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주로 쓰는 공간이나 가구, 물건은 자주 닦고 소독합니다. 자주 문을 열어 공기를 통해서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방문하지 않는 것도 함께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면 바로 1339에 연락을 드려야 되고요. 모두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무섭고 사람들이 못 믿겠어요. 답답하고 짜증나요. 기운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아요.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정보만 다 보지 말고요. 믿을 수 있는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 이런 내용을 보고 믿고 너무 많은 기사들을 그게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스트레스를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려주는 그런 기사들만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만나지 못해서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힘든 점도 이야기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고 식사를 제때 먹어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보내줬던 그 영상, 체조 영상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TV, 게임, 집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가만히 있지 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이렇게 좀 힘들거나 이럴 때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요청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보건안전교육에서 숙제인데 코로나 데뷔카드를 부모님과 함께
나눠준 책의 뒷장에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부모님과 함께 채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니까 부모님과 함께 꼭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꼭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보관해 두세요. 여기 또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알겠죠? 해서 선생님한테나 아니면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보건 안 좋은 교육은 끝났습니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항상 듣고는 있지만 좀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모르겠다 싶으면 또 책을 읽어보면서 또 부모님께도 여쭤보면서 뉴스도 보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이 상황이지만 코로나 잘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